그러니까 인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네. 이제 국민하고 싸우자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또 한편에서는 지지층 결집만 해서 버티자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또 이제 경제가 너무 힘들다. 어제는 뭐 창동 하나로 못 타가지고 뭐 사과 네. 매패 이제 과일값 이제 뭐 괜찮아질 거다. 또 미역국에 어떤 고기를 써야 되냐 해서 기름기 좀 있는 고기 써야 된다. 이런 또 답도 하고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이런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런 민생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뭘 교수님?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대로 지난번에 그 뭐 국정 브리핑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을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해요. 과연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공감을 하는 건지 엄청난 의심이 드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심도 마찬가지고 민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현장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가는 오르죠. 월급은 도리어 깎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영업자들 문 닫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거의 폐업하는 경우 많죠. 가계부채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기다린다고 해결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대책이나 내놓고 기다리라고 하든지 뭔 대책이 있냐고요. 사실 제일 중요하고 우리 자영업자들 기다리는 대책은 실질적인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5만 원 네, 지원금, 민생회복 지원금, 네, 소비 쿠폰 네. 이걸 반대하잖아.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거기에다가 응급실 문제도 그래요. 아니 기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걱정되면 기자들이 물어봤겠어 그 질문을.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보세요. 가봤대 자기는. 언제 갔는데요. 좀 밝혀주세요. 아니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이후에 의료기관에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공식 행사로는. 그럼 비공개로 간 거 아니겠어요? 만약 갔다고 하면 그럼 밝혀 언제 갔는지. 주치의 만나러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50명이나 된다며 주치의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주치의가 많으니까 뭐 좋은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면 지금 현재 뺑뺑이 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지금 그랬죠. 또 60대인가요? 그 일하시는 인부 그분도 뺑뺑이 돌다가 결국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일들이 실 벌어지고 있고 실제 병원들을 보면요. 밤에 문 닫는 종합병원 중에 대학병원 중에 그런 병원도 많잖아요. 응급실에 소아 전문의가 없어가지고 소아 아이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남궁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이대목동병원에 뭐라 그랬습니까? 100%가 전체 가동일 때 100%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30% 정도밖에 환자를 받을 수 없대요. 근데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대.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니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대책을 안 세우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제 응급실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문 닫고 있어요. 근데 잘 돌아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없으면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잠도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또 의사들의 헌신을 좀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한편에서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데 의사가 없는 거 좀 기다려달라. 6개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 추석 때 일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때리겠다고 또 협박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왔다고 이제 지자체에서 고맙다라는 거를 말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싶은 거고 전 이 기다려라라는 말을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읽으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기다려라가 뭐냐면요. 119도 뺑뺑이 기다려라. 의료 안 하고 있죠. 민생지원금도 기다려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기다려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책임을 안 하겠다라는 말을 하면 비판을 받으니까 그냥 기다려라라고 유보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 없고 뻔뻔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기다려라는 안 하겠다로 읽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금 4대 개혁을 말할 게 아니라 즉 국민들한테 4대 감정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4대 감정이 뭐냐면은 첫 번째 고통,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위기감, 네 번째 짜증. 이 4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 개혁이라는 것도 역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국민들한테 고통과 불안과 위기와 짜증감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통령직을 더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볍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그 책임을 많이 지는 자리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 자리입니다. 그럼요. 근데 대통령으로 자리는 앉아가지고 생일 파티나 해주고 있고 대접만 받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민생은 뭐냐? 윤석열
윤석열 정부 시대의 최고의 민생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다. 아. 임기 단축은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해야 됩니다. 임기 단축을 해야 된다. 그거 말고는 이 사안은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앉아 있으면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기다려라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일 축하. 유의미한 얘기를 좀 생일 하는 거. 축하. 그 축하도 자기 가족끼리만. 이게 뭡니까?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윤석열 대통령 고집보다 덜 귀합니까? 본인 고집이 더 귀한 겁니까? 본인 전혀 생일 아니죠. 축하가 더 소중한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면서 뭘 더 자기가 대통령을 더 할 이유가 뭐가 더 있습니까? 일을 똑바로 하든지 연봉은 2억 6천이나 받으면서 연봉은 또 이제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3% 내년에 오르는데 어쨌든 아니 이게 의료 현장 가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대통령이 갈 때는 다 어. 세팅돼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준비하러 그러면 가지. 뭔가 옛날에 이 뭐 왕들이 변장해서 몰래. 예, 저작거리에 가고 암행어사처럼.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할 생각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정말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괜찮다 기다려달라 직접 가봐라 아니 근데요 예. 저는요 직접 가봐라도 문제고요. 예. 뭐 암행어사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만 할 줄 알면요 속보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예. 입장에서 보고서가 이상하게 와도 보건복지부 장관 불러서 야 지금 기사를 봐라. 이건 이렇게 오고 이거 어떻게 있다. 된 이거 왜 거냐? 보고서가 이따이냐? 네. 대통령은 그런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나 정보 검색 능력이 없습니까? 아, 핸드폰을 쓴다면서요. 전화도 건다며요. 그 핸드폰 인터넷만 켜도 저는 매일 보고 있는데 네. 왜 이거를 그 보고서만 신뢰합니까? 그리고 그 매블쇼에서 나와서 그 남궁 의사 선생님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인터뷰했지. 왜 그런 건 찾아서 안 봅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야 뭐 진보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도 다 보도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이제 심지어 있는데 조선일보도 세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딱 알아차릴 텐데. 그러니까 한미정의 의심은 뭐냐면 언론이 뭐라고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네. 그건 신경 안 쓴다.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딱 정답을 정해놓으면 그 길로 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피셜로만 간다. 그냥 자기 생각. 내 머리를 믿는다. 언론은 이렇게 다 가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가짜 뉴스 그게 너무 때려잡는다 그러지. 비극이죠. 이 연설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가짜 뉴스. 네. 그다음에 뭐 공격하는. 근데 네, 그런 네. 인식이라면 그런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대통령하면 아니야.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임기를 빨리 네.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회원 뉴스님이 또 한 번 또 보내신 오, 거 또 같아요. 보냈어요? 아이고 최진봉 또. 교수님 응원. 와,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최진봉 효과는 뭐 이 신인규 최진봉 이 슈퍼챗 싸움에서 최진봉 교수님이 이겼다라고도 볼 수가 승리. 나비처럼님이 네. 박병규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와. 알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박지호 이런 거 없었어요. 기다려 주세요. 박뭐로? 박인호. 박인호? 기다려주세요. 박인호 이런 거 없었어요. 기다려 주세요. 뭘 기다려? 맨날 저희가 기다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박인호로 바꾸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또 나오셨을 때 네. 또 열화 같은 그러니까요. 또 성원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네.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해야 팩트. 됩니다. 그럼요. 인정. 네, 인정. 저도 인정. 최진봉 승. 복라인 승. 복나인 승. 이렇게 목요일로 하겠습니다. 바꾸라고요. 그래요. 참 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요 남은 임기를 어떻게 버티죠? 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이제 안 바뀌는데 네. 이거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유지가 될까가 정말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위기감은 네. 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대란이 또 하나의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게요. 지금 보니까 지지율 이제 막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0%로 다시 네네.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주요 계층이 70대 이상 보수층. 맞아요. 뭐 이런 일단은 사람들. 긍정은 높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원 가는데 만약에 치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이념과 관계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부모님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 이건 못 견뎌요. 이게 대통령이 뭐 있다위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 뽑았어도. 그렇죠. 뽑았어도 우리 생명을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네 이런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보통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고 사는 그렇죠. 문제니까 생명이 달려 있다고요. 네. 국민들의. 저도 요즘에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앰뷸런스들 많이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많이 돌다 보니까 저희 눈에 많이 띌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뽀삐 소리 있잖아요. 삐뽀 아닌가요? 뽀삐라뇨. 삐뽀. 그러니까 그 소리 있잖아요. 네. 저 그거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거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면서도 응급실 막 전화를 돌리고 막 맞아요. 그러고 있다는 걸 제가 아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아, 안 어떡할까? 받아주니까. 그 가족들은 또 어떡하면 환자분 난리 어떡하나 나지. 그 걱정해. 그렇지. 예, 의료진은 또 어떡하나 이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끝까지 네. 밀어붙이겠다는 이 윤석열 이 정부의 이 6개월 태도 기다리라는 거 그 아닙니까? 미친 6개월. 짓이에요. 6개월 기다리면 된다. 그 전에 망할 거예요. 미친 제가 짓이야, 볼 때 미친 6개월 짓. 이거 버티면요. 네. 그 전에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경고하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아는 분이 이런 일 때문에 만약에 정말 불행한 그러면 일이 안 되죠.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노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저 잘못된 생각, 저 네. 고집 꺾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그 고집 때문에 본인이 망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주호 장관의 말이 전 더 경악스러운데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 이걸 지금 게임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고 생명을 지켜야 될 정부가 어떻게 지금 생명이 죽어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게임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버텨서 이기면 어쩔 건데요? 아니 국민 상대로 다 국민들 누가 지는 거예요? 예, 죽어 나가고 사람들 마음 다 떠나고 있는데 거기서 이기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저는 그런 인식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정말 공포스러운, 그 맞아요. 이번에 그 공포. 미국 대선에서 위어드라는 그 해괴하고 기이하다. 정말 위어드한 겁니다. 이게 인식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네. 그 지금 보면 발음이 약간 이상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위어드라고요. 어떻게 해야 Weird, 됩니까? 어떻게 해야 Weird. 아 Weird. 정정합니다. Weird, 해괴하다. 이제 기이하다. 인제 이해했어요. 그 네. 발음을.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네. 네, 끔찍해요. 그 인식 끔찍하다. 자체는. 그래서 응급실 찾아달라라는 119 센터의 구급대 요청이 2배 넘게 늘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그럴 나오고 수밖에 있고요. 없죠. 구급대원들도 요즘에는 딱 이 환자 모셔서 갈 때 처치를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지. 이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니까 아까 예. 이 삐뽀삐뽀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여기저기 이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요즘 상황. 유독 진짜 많이 들려요. 네. 저도 이제 도로를 많이 달리다 보니까 네. 저도 평시 대비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요즘 들어 많고 전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시고 가족분들 환자분도 힘드시지만 또 소방관분들도 어려우시겠다. 이분들도 그렇지. 옛날 같으면 그냥 빨리 가서 환자 가까운 이송하고 데로. 마무리를 지면 되는데 지금은 병원 찾느라 이분들도 아마 행정적으로나 힘들지. 이 업무적으로 마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연쇄 도미노 같은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심각해요. 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큰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또 중소병원 딴데 가야죠. 가잖아요. 네, 2차, 네, 3차 네. 병원으로. 네. 거기도 안 받으면 또 밑으로 내려가요. 20번씩 고령 아니는 그렇게 거지. 놀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다친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겠냐고. 아니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응급실 문을 닫아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의사들한테 자꾸 책임을 미루는데요. 물론 의사들의 이런 행동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문제 해결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지금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정부가 나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정말 100번 양보해서 본인들이 양보를 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거는. 그게 정부의 일단 책임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또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나는 고집을 못 걷겠다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사람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세금 받고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그럼 없어지는 게 나아요. 이런 정부는 그런 정부라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하면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나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노동개혁도 노동자가 싸우겠다, 의료개혁도 의사가 싸우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사실 이 발단이 2,000명 아니겠어요? 2,000명. 올해 2월에. 올해 2월에 2,000명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의료계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2,000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전공의들이 사직선에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파업하고 이러면 그걸 좀 옛날에 이제 이 노동계 탄압하듯이 그 건설 노조 때리듯이 그걸 수사하고 때리고 이러면서 지지율 좀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사직을 해버리고 아예 떠나버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꼬인 게 아닌가. 결국 아니, 제가 국민들 아까-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기 윤석열 정부가 일을 다 거꾸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인제 와서 협의체 만든다는데 원래 협의체를 만들고 합의가 된 만큼만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의사들이 반발했다? 당연히 의사 책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들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데 갑자기 야 2,000명 늘리자. 그러고 나서 이 사단이 나니까 병원이 네. 다 무너지니까 인제 와서 거부권 썼던 간호법도 통과시켜준다. 그리고 협의체 만들자.
모든 일을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일의 과정의 순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협상 예를 들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리는 것도 못했어요. 반대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도 못 밀어붙여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의료진이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 생명이 위협해지니까 그걸 양보하고 나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국민들의 여론도 뒷받침해. 지금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국민들이 밀어줬잖아요, 정부를. 그랬으면 그때 협상을 해서 숫자만 좀 줄이면, 왜냐면 의사협회도 그런 부분들이 무서울 거예요. 여론이 예를 들면 의사들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숫자만 좀 협의를 했으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뭐라 그래? 2,000명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숫자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 과학 증거 없고 어제 제가 이제 민주당 김의원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건 과학이 아니라 산수를 그냥 한 거다.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몇 명이 뭐 15,000명, 2만 명 모자라니까 그걸 10으로 나눠가지고 2,000명 한 거다. 산수만 한 거다. 산수만. 물론 뭐 2,000공 얘기도 그동안 뭐 일부에서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과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숫자라고 했지만 산수를 해서 이렇게 내놓고 국민들한테 또 의사들한테 이거 안 받으면은 이거 안 된다. 안 받으면은 이거 개혁에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군의관 투입한다 그러고 또 공보위 투입한다 그러고 이걸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국민들 목숨을 가지고 지금 정권의 연장, 정권의 인기를 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도 아마 추석 지나고 추석 연휴 때 큰일 나면 안 되겠지만 뭔가 큰 사달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현실 인식 없잖아요. 이 가짜 뉴스 뭐 괴담이라고 또 할 판이에요 지금. 근데 본인 편 한동훈 대표조차도 심각하다면서요. 여당 대표도. 아니 그럼 여당 대표도 괴담입니까? 자기 생각만 빼면 다 괴담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각성 이제 인정하시고 네. 고집을 풀어야 되고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문제는 정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 결자해지 해야 됩니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을 안 쓰잖아요. 정부 권한이요. 네, 안 써서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미필적 고의가 뭡니까? 아니, 법률적으로 덤벼보세요. 미필적 고의가 죽어도 할 수 없지? 라고 하는 게 미필적 고의예요. 확정적 고의의 반대 개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심각성을 네. 알고 있어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도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신인기 변호사 말처럼 그런 얘기를 꺼냈으면 네.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직을 이번에 걸고 밀어붙여야지. 아니 대표 회담에도 그 이슈 딱 뺐어. 아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의제로 올리자고 그랬더니 또 반대하고 빼잖아요. 눈치 보는 거잖아. 아니 그 정도로 대표가 됐으면 아니 대통령이 잘못하면 여당의 대표라도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말만 쓱 던져놓고 저쪽에서 좀 세게 나오니까 꼬리 싹 내리고 한두 번입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간보기 정치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대체. 예. 힘도 없고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말만 해놓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죠. 의료 대란 관련한 문제도 그렇죠. 뭔가 할 것처럼 해놓고는 뒤에 가서 꽁무니 싹 내려요.